웹 브라우저를 열고요. www G마켓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물건 살 때 다 G마켓에서 사는데요. 뭐 다른 데 좋은 데도 있는데 제가 등록하는 게 귀찮아 갖고 그냥 옛날에 등록한 G마켓을 그냥 계속 사용합니다. G마켓에서 클라인 바틀 이렇게 해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해외 직구 그래갖고 19만원, 이건 너무 비싸고요. 근데 3만원짜리 봤는데 왜 없지? 그러면 클라인 병, 클라인 병 하니까 나오네요. 이렇게 내려가 보면,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여기야. 37,000, 이거 37,000원짜리 있네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클라인 병이. 예, 이렇게 생긴 거 느낌이 옵니까? 이게 클라인 병인데요. 요거를 하나 저한테 사주세요. 제가 여기 주소를 남겨둘게요. 요거를 저한테 하나 사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엘지브레이크 토팔라지라 그래갖고 앨런 해처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위상수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뭐 여러가지 재밌는 거 많은데요.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여기 토러스 있잖아요. 토러스 구멍 2개 있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 집합론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클라인병 있네요. 클라인 바탈. 이게 굉장히 재밌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클라인 바틀입니다. 요거를 하나 주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위상 수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상 수학을 알아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잘 알면 동영상 촬영 안 하거든요. 위상 수학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수학을 전공했는데 시험 볼 때 한 번 빼고는 시험 공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4년을 다니면서 한 학기 빼고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전공 과목과 부전공 과목은 부전공은 물리 전공했고요. 전공 과목과 부전공 과목은 대부분 A 아니면 A 플러스를 받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위상수학은 제가 D를 받았습니다. D. 선생님이 F를 줬으면 아마 재수강 했어야 됐는데요. 웬만한 수학 과목은 시험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시험 봐도 A 아니면 A 플러스를 받았고요.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리 부전공하면서 21학점인가 받았었는데요. 물리도 특별히 시험 공부하지 않고 대부분 A 아니면 A 플러스를 받았는데요. 유독 수학 전공 과목에서 두 과목을 엉망으로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위상수학이고요. 다른 하나가 현대대수학입니다. 현대대수학은 C 받았고요. 위상수학은 D 받았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평생 동안 수학 공부를 안 하다가 4, 5년 전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서 벡터 해석학은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공부해 왔고요. 이제 벡터 해석학은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텐서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놈의 텐서를 공부하려고 보니까 위상수학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텐서랑 위상이랑 무슨 관계 있느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놈의 위상수학을 안 하고서는 텐서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을 좀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책을 샀는데요.
이 책 사서 오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뭐 읽었다는 게 아니고 속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일단 위상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위상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요. 태연서 공부하려고 보니까 위상 모르면 별로 못할 것 같아요. 보세요. How topology is related to image recognition. 그러니까 위상이 왜 이미지 recognition, 이미지 인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걸 물어본다. 여기서 보면 위상과 이미지 인식은 might seem like unrelated fields at first glance. 언뜻 보기에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but they can intersect in interesting way. 매우 재밌는 방식으로 서로 교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when dealing with complex data structure and pattern, 복잡한 데이터 구조와 패턴을 다룰 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How topology is related to image processing. 이렇게 해서 때려보면요. 위상수학은 이미지 프로세싱과 여러가지 방식으로 서로 intersect, 교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dealing with structural and spatial properties of image. 이미지의 구조적, 공간적 특성과 특성을 다룰 때 특히 연관되어 있다. 뭐 아까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네요. 이미지 인식을 하려면 이 위상수학을 좀 알아야 돼요. 뭐 노이즈 리덕션, 로버스트니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번 해볼까요? How topology is related to AI. 인공지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Topology intersect with AI in several impactful ways. Especially as AI models and technique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data intensive. 그냥 쉬운 말로 토폴로지는 AI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 보면 뭐 뉴럴 네트워크 이해할 때도 필요하다 그러놨고요. 뭐 모델 견고성을 향상시킬 때도 필요하다 그러놓고 그래프 베이스드 러닝,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이런 데도 쓴다 그러고요. 예, 컴플렉스 시스템 앤 다이내믹스. 하여튼 뭐 토폴로지 저도 몰랐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How topology is related to tensor analysis. 그러니까 위상이 텐서 해석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Topology tensor analysis intersect in several key ways, primarily through their application in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 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How topology is related to computer graphics. 위상수학과 컴퓨터 그래픽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나오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Topolog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omputer graphics. 특히 in the area of modeling, rendering, and animation. 이렇게 위상이 컴퓨터 그래픽과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고요. 예. 위상성 모르면 고급 3D 그래픽은 어려워요. 물론 뭐 게임 툴 이런 거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자기가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면 위상수학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Topological Data Analysis 그래갖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레커니션, 이미지 인식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에 여러분이 만든 AI 알고리즘을 장착해 갖고 차가 자율주행 하다가 길 가운데 갑자기 어떤 물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툭 튀어나온 물체가 고양이 새끼인지 개새끼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자율주행 방식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차선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데 양옆에 주행하고 있는 차가 있다 그러면, 또는 뒤쪽에도 주행하고 있는 차가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죠, 그죠? 차선을 바꾸면 옆차에 부딪힐 수 있고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뒤차가 제 차를 꽝 들어 박을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라 그러면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근데 그게 개새끼라든가 소새끼라든가, 소는 너무 크고 달고새끼 같으면 그 쉐이프 모양을 인식해갖고 그냥 치워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뒤차가 꽝 부딪힐 테고, 옆으로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옆차에 꽝 부딪힐 거고, 뭐 달고새끼나 고양이 새끼나 뭐 노루나 이런 거라면 그냥 치고 지나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거 하려면 쉐이프 레커니션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토폴로지컬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처 익스트랙션, 그게 뭔지, 고양인지 노른지 개새끼인지 그 형상에서 정보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이 토폴로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저랑 공부하는 동안 이 책에 있는 많은 알고리즘을 C++로 구현할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동안요, 이 위상수학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그 알고리즘을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재미로 하지만 이걸 안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분기하학과 텐서 애널리시스를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하고 여기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이 이론을 읽으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이 이론을 읽으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존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이런 거 읽어보면요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봤거든요. 정확한 개념을 잡아버리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 코끼리를요 매니폴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니폴드가 뭔지는 앞으로 엄청 배울 거고요. 이런 걸 공부할 때요 이 코끼리 모습을 먼저 봐야 합니다. 코끼리 모습을 먼저 보고 이 코끼리 코, 코끼리 상아, 코끼리 몸통, 코끼리 귀, 코끼리 꼬리 이런 거를 공부해야지, 코끼리는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코끼리 코를 열심히 공부하고 상아를 열심히 공부하고 코끼리 귀를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끌어모으려 그러면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코끼리라는 덩치 자체를 보는 겁니다. 덩치 자체를 보고 그런 다음에 각각을 분해갖고 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챗GPT로 다시 돌아왔고요. 제가 이렇게 명령해 보겠습니다. List geometric objects in topology. 그러니까 위상수학에 들어있는 기하학적 물체를 나열해 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처음에 제일 기초적인 게 포인트, 점요, 점. 그 다음에 곡선, 커브. 그 다음에 서피스. 그 다음에 폴리히드라. 폴리히드라 속에서는 심플라이스, 큐브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폴드 설명이 나오고요. 1차원 매니폴드 곡선이라 그러놨네요. curves like the circle, curves like the circle. 원 같은 곡선. 2차 매니폴드 서피스. 3차 매니폴드 object like three-dimensional sphere. 3차원 구 같은 뭐 그런 고차원 물체. n차원 매니폴드
generalization of the concept of curves and surfaces to higher dimensions. 그런데 조건이 붙었네요. locally resembling Euclidean space. 보세요. 매니폴드라는 거 별거 없어요. 곡선, 1차원 곡선, surface, 2차원 매니폴드, 3 manifolds, 3차원 물체, n차원. 이런 거는 국부적으로 유클리드 스페이스. 자, 그림을 보세요. 이 코끼리 모양이 매니폴드예요. 이 매니폴드인데 이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시켜 보세요. 이 귀를 이렇게 확대시켜 보세요. 이 몸통을 이렇게 확대시켜 보세요. 늘 각각 쪼개 갖고 확대시키면 평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전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부분을 잘라 갖고 보면 쉽게 이 전체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니폴드로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봐야죠. 그 다음에 뭐 복소수도 나오고요, 그래프도 나오고,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뭐 이런 거 있고요. 예를 들어서 cycles, chains 이런 게 있고, higher dimensional object, 뭐 hyperspheres, hyperplanes. hyperspheres는 뭐냐 그러면 generalization of spheres. 그러니까 구를 일반화시킨 겁니다. to higher dimension. 더 높은 차원은 구는 3차원 구 표면만 생각하면 2차원 구의 표면이 되는 거고요. 구를 고차원으로 확장시킨 게, 일반화시킨 게 hyperspheres고요. hyperplanes, generalization of planes to higher dimension. 평면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일반화시킨 게 hyperplanes고요. nspheres, n차원 공간, n차원 공간에 있는 뭐 이런 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topological space, 이건 다음 동영상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설명드릴 건데요. metric space, 이건 metric space 별것 없어요. homogeneous space,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topologically invariant, homotopy, fundamental group, Euler characteristics. Euler characteristic, 이것도 별거 없어요. 이거 공식 몇 개만 외우면 돼. 하여튼 이런 전체 그림부터 살펴봅니다. 전체 그림부터 살펴보고요. 여기에 보면 서피스에 스피어가 나오고요, 구가 나오고, 톨이라는 게 또 있네요. 톨이 surfaces shaped like a donut, 도넛처럼 생긴 톨이라고 해놨나요? 톨이가 이거 아마 토러스의 복수일 겁니다. 왜냐면 도넛처럼 생긴 거니까 토러스의 복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평면도 있고, 실린더 모양도 있고, 메비우스 스트립도 있고. 메비우스 스트립은 non-orientable surface, 다른 말로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메비우스 띠죠,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인바를 non-orientable surfaces with no distinct inside or outside,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할 수 없는 게 클라인바틀입니다. 이 메비우스 스트립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메비우스 스트립은, 메비우스 띠는 이게 앞쪽인지 뒤쪽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앞쪽인지 뒤쪽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이런 거는 non-orientable surfaces예요. 클라인바틀은 이 표면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이 클라인바틀즈가 기억이 안 나면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로 할게요. 이거는 메비우스 띠. 이쪽을 이렇게 쭉 따라 돌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한 바퀴 더 돌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앞뒤를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메비우스 띠 그래서 배우잖아요. 이 병도 보세요. 이게 클라인바틀인데요. 여기에서 쭉 따라 돌다 보면요, 이 병 속으로 들어가요. 이 병 속으로 쭉 들어갔다가요, 병 속에서 또 쭉 따라 나오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나와 보면 병 밖으로 나와요. 병 밖으로. 안쪽과 바깥쪽이 없어요. 이걸 지금 바깥쪽으로 뒤로 돕니다. 바깥쪽으로 쭉 돌다가 따라 들어가면 여기서 또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쭉 따라 돌다가 나오면 이 병 밖으로 또 나와요.
안쪽과 바깥쪽이 없어요. 이거는 앞면과 뒷면이 없고, 예, 재밌죠, 그죠? 이런 거는 앞쪽 면과 뒤쪽 면,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non-orientable. 이거 보세요. 메비우스 스트립은 non-orientable surface. 클라인 바틀도 non-orientable surface. 이런 개념을 잡아보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이 토리는 아마 토러스의 복수일 겁니다. 토러스의 복수요. 이거를 여기서 보세요. 이미지 안 나오네. 이 토러스의 복수 맞아요. 토러스. 토러스를 이렇게 보면, 예, 이 토러스인데, 토러스. 뭐 이걸로 볼게요. 이 토러스는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 그죠? 그 다음에 더블 토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더블 토러스. 예, 이거는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봐.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일단 뭐 용어부터 익혀야지 뭐. 그죠? 예. 보세요. 이 챗GPT에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Can I deform human body? 사람의 신체를 변형시킬 수 있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Ignoring all bodily holes other than mouth and anus to a torus in the context of a topology. 그러니까 위상수학 관점에서 in the context of topology, 위상수학 관점에서 human body, 사람의 몸을 ignoring all bodily holes, 모든 구멍을 무시하고, 그런데 other than mouth and anus, 입과 똥구멍을 제외하고, 여기다 하나 더 넣죠. bodily holes, 요 앞에다가 ignoring all the specifics, 구체적인 거, and bodily holes other than mouth and anus. 이게 잘 모르겠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Translate my question to Korean. 이렇게 해서 딱 때려보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제가 번역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의 맥락에서 모든 세부성과 입과 항문 외의 모든 신체 구멍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입과 항문은 이제 둔 겁니다. 인간의 몸을 토러스로 변형할 수 있습니까? Answer my question with yes or no. 이렇게 물어봅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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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사람 신체에서 뭐 구체적인 다 빼버리고 사람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다 무시하고 입과 똥구멍만 빼고 다른 모든 구멍을 무시하고 사람 몸을 토러스로 디폼, 변형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yes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In the context of the above question, 그러니까 위의 질문에서의 상황에서, 문맥에서 Can I say human body is homeomorphic to a torus?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제 질문을 한글로 번역 안 해줄 겁니다. Answer to my question and translate my question to Korean.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es, yeah. 이 맥락에서 인간의 몸이 토러스와 위상동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호미오모픽이 위상동형이라고 번역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번역을 시켰더니 이 호미오모픽이 위상동형이라고 합니다. 이 호미오모픽이 뭐냐 그러면 두 공면 사이에 사람의 공면, 그죠? 다른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공면과, 그러니까 입과 똥구멍을 길게 연결된 파이프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몸과 토러스는 그거 속에 중간에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표면을 자르거나 풀로 붙이지 않고 사람의 몸을 토러스로 변형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How about to a sphere? 구로는 변형할 수 있냐? no입니다. 예, no. 예, 사람 몸은
입과 똥구멍이 연결된 구멍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구로는 스피어로는 변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과 똥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Ignore all bodily holes. Can I say human body is homeomorphic to a sphere? 이번에는 Ignore all bodily holes.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무시하라. 사람 몸에 구멍이 하나도 없으면 구와 스피어와 위상동형 호미오모픽 하다고 말할 수 있냐? 정답이 뭘까요? true겠죠. 예, 맞아요. 신체 모든 구멍을 무시하면 사람의 몸이 구와 위상동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시작했지만 위상동형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위상동형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 몸의 모든 구멍을 무시한다면 사람 몸과 구와 1대1 매핑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보세요. Now explain what does homeomorphic means. 이제 호미오모픽이 뭔지 설명해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이렇게 주저리 설명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translate to Korean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위로 올라가고 읽어보겠습니다. 위상동형 호미오모픽은 위상수학에서 두 개의 기하학적 개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개체가 자르거나, 그러니까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찢거나 붙이는, 풀로 서로 붙이는 등의 과정 없이 서로 연속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면 두 개체는 위상동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두 개체 사이에 연속적이고, 연속이 필요합니다. 1대1 대형이며 역함수도 연속적인 함수, 위상동형이면 연속적인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미오모픽이라는 것은 찢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풀로 갖다 붙이거나 이런 것 없이 두 개체 사이에 연속적이고 1대1 대응하는, 그리고 역함수도 존재하는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뭐 별거 없잖아요. 벌써 우리는 호미오모픽이라는 용어를 배웠고요. Now define homeomorphism in rigorously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미오모피즘을 엄격하게 정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별것 없어. 이제 별것 없어. 이미 개념을 다 아니까 이 수학적인 설명을 읽으면 그냥 이제 소설이 되는 거라. 보세요. Let x and y be two topological space. 이 topological space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x를 사람 몸, y를 토러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 변환을 하는 거야. 사람 몸에서 x는 사람 몸, y는 토러스. 사람 몸에서 토러스로 변환할 때 이거를 호미오모피즘으로 한다. 다음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bijectivity, 이거는 1대1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F is bijective, meaning F is both injective.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surjective, onto이고 1대1에다가 그 다음에 onto. onto는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이면 이런 뜻입니다. 뭐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1대1 함수.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도 같아야 된다. 같은 점은 같은 데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점은 같은 점으로 매칭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점 y, 그러니까 토러스, y는 토러스고요. 토러스에 있는 모든 점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at least one x, 그러니까 사람 몸에 한 점이 존재해야 된다. 토러스에 있는 모든 점에는 그 점에서 사람 몸의 한 점과 1대1 대응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연속적으로 매핑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 몸에서 토러스로 바뀔 수 있으면 토러스에서 사람 몸으로도 인버스,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가 역시 연속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 수학적 기호로 나타낸 것밖에 없어요.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호미오모피즘이에요. 개념적으로 알고 나면 이런 거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모르고요.
이 책을 읽어갖고 이해하려면 많이 어려울걸요. 저처럼 수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개념을 읽어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